오늘 함께해 주실 5분을 모셨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서가번 국민대 교수, 정태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새벽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요. 이 기중기까지 동원해서 대형 성조기가 나부끼고 억류되었던 미국인이 드디어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맞이했는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ncredible people. They are really three incredible people. And the fact that we were able to get them out so soon was really a tribute to a lot of things, including a certain process that's taking place right now. And that process is very important. So we will see what happens. We have a meeting scheduled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You'll be hearing about it soon.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귀환길이었습니다. 스캔들이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부인 멜라리아 여사까지 함께했던 오늘 환영식인데요. 이 기중기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성조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아마 상당히 힘세게 주던데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신 게 정확히 맞아 보이고요. 아마 소방 트럭으로 보입니다. 그 고가 사다리차에 성조기를 거는 생각을 해놨다는 게 전 좀 기가 막힐 정도였고 네. 저 시간이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인데 사실은 거의 새벽 3시가 돼서야 이 석방자들이 좀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백악관에 있으면서 전용 헬리콥터를 통해서 2시가 좀 넘어서 도착을 해서 본인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멜라니아 여사도 왔었고 또 펜스 부통령도 그 부인과 함께 대동을 했던 거니까 미국의 네. 대통령과 부통령이 부인들을 동반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트랙까지 올라가서 저 어떤 장면을 연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과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만큼 이 북미 회담 자체에 가지고 있는 기대도 높다라는 것을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고 얘기하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 환상적인 업무를 완수했다고 하면서요.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으로 불립니다만 기자들의 질문이 있던데 저희가 잠깐 유의미하게 들을 만한 단서가 있더라고요. 시간, 장소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북한에 가실 수도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능하다 하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 리얼리티 쇼 성공으로 이제 정치적인 입문을 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 극적인 효과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 결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실무진에서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이게 회사에서 일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밑에서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계속 이렇게 새 미국인의 석방과 같은 극적인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13시간을 머물렀습니다. 13시간이요. 근데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핵화 문제라든지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논의랑은 사실 90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새 미국 시민의 그 석방도 조기에 결정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도 같이 따라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13시간에서 90분을 빼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 텐데 그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것이 어떠냐. 네. 북한 체제는 이렇게 갑자기 정상회담 준비를 할 수 있는 체제니까요.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도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분들은 우리가 굳이 애써서 몸을 낮춰서 평양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 싱가포르로 좀 모실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서는 반전과 깜짝 카드, 평양 카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무래도 협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카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함부로 또 너무 일찍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13시간 만에 마치 영화에서 볼 듯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상황으로요. 3명의 미국인, 물론 한국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한 새벽 다시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던 미북 회담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이제 발표만 남은 것 같은데요.
북한도요, 화답이라 하듯이 이제는 언론 통제 없다. 요즘은 그 좋아하는 녹화도 잘 안 하고요. 생중계 분위기를 내던데요.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을 조금 전에 대방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두 사람, 웃음이 떠나지 않던데요. 함께 모시겠습니다. 석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 순회 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지금 노동신문에서요. 지난 3월에 폼페이오 장관 극비리 방문했던 것과는 달리 신속하게요. 신문에 사진을 다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지 정치가 북한에서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밝고 그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이 김정은 위원장이 발산을 하고 있죠. 도보다리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만남도 그렇고 네. 시진핑 주석과 회담 후에 이렇게 단둥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도 그렇고. 해변가 산책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잘하고 있다, 자신이 있다, 통이 크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비단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 네. 시청자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한 것은 이 아나운서가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서 네. 본다면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 마지막 남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북한이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확실하게 우리 체제 보장해달라라고 하면 그쪽에서 내놓을 카드까지 윈윈을 모색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 보도를 보면은요, 하루 정도 뜸들이기로 유명하지만 요즘은 자판기처럼 바로바로 나옵니다. 오죽하면 50여 년 베테랑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리춘희 아나운서가 헉헉거리면서 말실수가 나올 정도로 생중계형 보도를 하더라고요. 잠깐만 한번 보고 갈까요, 변호사님? 예. 그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옹도자 동지께서는 숙금평 동지가 바쁜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멀리 대련에까지 와서 따뜻이 맞아주고 온갖 성의와 지성을 다하여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세심히 조직하여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안경 안 쓰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노구로 이끌고 말실수하는 장면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북한입니다. 그 이춘희 저 아나운서는 북한의 최고령 아나운서죠. 1943년생이니까 올해 75세인데 1971년도에 조선중앙TV 아나운서로 데뷔를 하셔서 지금까지 북한의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렇게 나오셔서 심파조로 네. 아주 그 말씀을 해오셨는데 항상 저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까 핑크레이디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네. 김일성, 김정일 사망 소식도 항상 보도를 했던 분이고. 근데 보면 종전에 보면은 항상 그 카메라를 보시면서 그대로 그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안경을 쓰고 네. 카메라를 안 보고 원고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저게 이제 녹화 방송이 아니고 바로 생방송이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저것이 이제 북한이 지금 현 사태에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대북 또 우리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긴급히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미리 녹화 준비할 틈도 없이 바로 돌아간다는 걸 보인다는 네. 그런 그 급박성을 아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언론도 이제는 통 크게 접근해보자 한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진행하는 외교전에 맞서서요. 이 주민들도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이 변화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나만 정상국가 리더가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도 정상국가처럼 되라고 말이죠. 어떨까요? 주민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조금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난감하겠지만 환영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난 8년 동안의 남북 관계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사실 한반도의 정세가
북한 주민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든지 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전쟁의 위험이 적어도 단기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환영할 이유가 아무래도 걱정할 이유보다 더 많겠죠. 그리고 지난번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워낙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남쪽에서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기존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 북한 주민들도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도 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 네.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지도자다 이런 인상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성취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요. 과거에는 당신이라고 시진핑을 칭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경애하는 지도자라는 말까지 쓰면서요. 한국과 미국, 중국 리더에게 부르는 호칭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요. 우리의 리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맵자다라고 문 대통령을 부른다. 이 맵자다가 무슨 뜻입니까? 맵자다가 이제 네. 북한 말로는 소탈하고 카리스마 있다. 북한에서는 매력 있는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전 세계에 나오게 된 것은 뭐 세 가지로 보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그리고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이 결합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평화론, 그래서 운전대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고 또 지금 뭐 될 듯 안 될 듯 했지만 거의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네. 끌고 가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평가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주민들에게 김정은은 톡톡히 여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난 2월에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라는 자필 편지를 썼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외교 전술로 보면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이끄는 것까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될 것은 네. 인민의 생활 수준을 빨리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북한 체제는 외부의 압박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고난의 행군을 봐라. 그렇게 많은 주민이 아사를 했는데도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 제재는 북한에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때 고난의 행군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가 지방을 놔줬거든요. 네. 식량 배급 제도도 없어졌고 장마당도 허용하고 중국과의 무역도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주민, 군인과 관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경제 그런 무역 장마당이 돌아가야지 뇌물도 받고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네. 근데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따른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병진 정책에서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까 그 또 다른 목표인 경제 번영을 이룰 때가 됐다. 그리고 네. 그것을 이룩해야지 결국에는 주민이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 믿어달라.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해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독이면서 여론까지 신경 쓰는 지도자로 거듭나려 한다는 말씀일 것 같아요. 중국 방문 중에도 할아버지 김일성 사진 앞에선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어쨌든 좀 6년 만에 짠하고 나타나서 네. 세계의 그 제1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시진핑, 또 남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남과 북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스타가 됐고 특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생방송으로 여과 없이 내보낼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 지도부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스타인데 결국 김일성, 김정일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네. 지금 이제 그 손자인 3세대 김정은 지도자가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주고 있고 또 그런 네. 것들이 우리 지금 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핵무력은 이미 완성해서 이제 우리 국토방위는 그리고 체제 수호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은 완성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다.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단히 이 느낌들 그런 느낌들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오늘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해야 할 숙제가 있겠죠. 3명의 미국인이 돌아왔는데 6명의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북한에 억류가 돼 있거든요. 꼭 취임 1년을 맞이했던 오늘 청와대에서는 그간의 문 대통령의 출근길 1년을 이렇게 합산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에 끝까지 잊지 않고 정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론조사는 1년 동안 멈춰 있던 것처럼요. 그대로 취임 직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취임 1년은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겠다. 소탈하게 음악회를 하고요. 취임 1년에 과분하게 사랑을 받았다.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 국민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던데요. 떡도 돌리던데요, 변호사님? 떡은 이제 청와대 직원들에게 백설기와 찹쌀떡 같은 것을 돌렸고 네, 저런 네. 사진들도 오늘 네. 따로 내놓은 거군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다라면 선시적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는 거고요. 사실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 요란스럽지 않은 1주년 행사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보, 그리고 소통의 방식에 비춰보면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네. 저 안에서 때로는 평화로운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긴박한 모습, 다른 것보다 지금 좀 전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북한과의 어떤 그 협상이라든가 지금 이루고 있는 평화를 향한 성과 같은 것들은 지금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마지막에 네. 이제 국민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사는 거 좋아졌구나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라는 소회는 개인적으로 SNS에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네. 백설기의 찹쌀떡 그리고 대통령 내외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오늘 청와대가 일제히 풀었습니다. 저녁에는요. 벌써 2시간 뒤거든요. 관저 근처에 주민분들하고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시고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것도 여사님 아마 주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조촐하게 취임 네. 1주년 그래도 그렇게 기념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고요. 네. 사실 취임 1년입니다만은 되돌아보면은 취임하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1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정권 인수 준비도 못하고 시작했는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사드 문제도 그랬었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3번이나 쐈나요? 얼마나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 속에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까지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네. 변화시켜놨고 두 번째로 극한 여소야대의 전국하에서 7번이나 야당이 파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국정과제나 여러 가지 지금 실업 관련된 추경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극도로 네. 전국 불안 속에서 야당이 협조를 받지 못한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성과를 냈었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해주고 또 대통령에서 또 청와대에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조촐하게 하는 것은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인들의 귀환과 관련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문 대통령은 또 예의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덕분이었다 얘기를 했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6명은 북한에 계신 분들은 언제 돌아오실까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축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북한의 태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 탈북자 3분을 포함해서 석방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문제는 이제 비핵화가 초점이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는 이제 정상 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 때 이야기하셨죠. 평양 방문 가을에 하겠다.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도 이렇게 긴박하게 가나요? 또 가을에 선물이 안겨질 수 있을지 어쨌든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물밑 협상은 진행 중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봉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